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을 보유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시세 차익이 1억이 났다, 2억이 났다. 그러면 뭐합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5천만 원 냈다, 1억을 더 냈다. 최근에 이런 분도 봤습니다. 매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세금 내려고 봤더니 뭐 3억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이건 정말 무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파는 게 나을 것이냐 내년에까지 해서 파는 게 나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무를 모르고 부동산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근데 법인은 또 다르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자, 일반과세 0.1에서 0.3% 인상.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투기과열주 다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규제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도 뭐 3년 이내에 팔아야 될지 2년 이내에 팔아야 될지 1년 이내에 팔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그 영상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비과세 요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그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0.6에서 2.8% 인상인데 보겠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 아니거나 3주택이 아닌 경우 일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 공제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죠. 이 세금은 1주택은 기본이 공시지가에서 9억을 공제합니다. 마이너스 하고 나머지 구간이 3억 이하. 현행은 0.5%입니다만 이제 개정은 0.6이 늘어나죠. 자, 구간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2주택, 다주택자라 그러면 마이너스 6억 원이 공제입니다. 6억 원 공제해주고 그 구간이 나머지의 구간이 3억에서 6억이고 6억에서 12억이고 12억이 50억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현행이 0.7, 1%, 1.4 이게 0.8, 1.2, 1.6, 2.2 총 0.1에서 0.3%가 올라갔고요. 자, 중요한 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부터가 증가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자, 합해서 3주택 이상자. 현행은 0.6에서 총 3.2인데 개정안은 1.2부터 시작합니다. 1.2부터 1.6, 2.2, 3.6, 5.0. 자, 요 과세 표준 어디에 속한지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뭐가 있냐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규제 지역의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이게 뭐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맥시멈. 뭐 전년도에 갑자기 100만 원 냈는데 올해 1000만 원, 10배 이상 오르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은.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원래 200%였습니다. 3주택부터가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부터가 300%였는데 이제는 더 강화시킨 거예요. 2주택부터가 100% 더 인상을 해서 300%까지 인상. 쉽게 얘기해서 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있다. 작년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원래 지금 현행대로 하면은 올해는 200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내도. 하지만 300만 원까지 이제 낼 수 있습니다. 3배까지. 자,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300%니까 400%, 500%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전년 대비해서. 하지만 3배까지 된다는 거는 세금이 3배인데 1년 사이에 굉장히 큰 거죠. 예. 자,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자, 종부세는 조금 전에 200에서 300%까지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자, 재산세 최근에 재산세 고지서 1차분 받았죠. 7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2차분 나오고요. 종합부동산세 12월 달에 나옵니다. 총 3번을 내는데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죠. 이 보유세 합산세액 증가 한도가
일반 아까 그러니까 그 일반 세액이죠. 1주택자나 2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자가 일반이죠. 이게 전년 대비해서 150% 상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 3주택자 이상은 300% 합산한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자, 우리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퇴직하고 나서 수입도 없는데 집 한 채 했는데 이거 뭐 세금 많이 내라 그래.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있습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 구간별로 10%를 더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구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산 공제율도 지금 최대 70%지만 80%까지 상향해 준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고령자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60세에서 65세는 현재 10%를 공제를 더 해줬는데 지금은 개정은 20%, 10% 더 해주는 거고 65세에서 70세는 20%인데 30%까지 해주는 거고 70세 이상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40%까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어요. 현재 오랫동안 보유해서 공제를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년에서 10년까지는 20%, 10년에서 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인데 이게 더한 거 고령자 공제랑 장기 보유 공제 더한 게 맥시멈 70%인데 80%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언제 적용하냐? 적용 시기 종합부동산세. 지금까지 얘기했던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그러니까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 그러니까 내년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이게 바뀐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 5월 달까지 보유하는 사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내년 항상 그렇죠. 우리가 세금은 2021년 6월 1일자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세금 내는 겁니다. 매년 6월 1일 날 소유를 누가 하고 있냐?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6월 1일 날 보유자부터 내년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된다. 네,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리가 2년 미만을 단기 매매로 이번에 분류를 해서 그 세율을 높였죠. 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율 인상. 자, 1년 미만은 현행 40%였지만 지금 이거를 70%. 그 다음에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이었는데 이거를 60%. 지금 주택하고 입주권이 나오죠.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70%,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이제 기본세율. 분양권은요. 1년 미만은 70%고요. 2년 미만은 60%입니다. 자, 이 개정된 양도소득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하여튼 사서 2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남는 게 없게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인상한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현행 보겠습니다.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을 내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먼저 판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판다 그러면 중과세를 받아요.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판다 그러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인데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에서 20%로 개정은 인상을 하는 거. 2주택은. 3주택은 20%였는데 중과세가 30%로 각각 10%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규정한 데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세금 엄청 많이 내게 해야겠다. 사지를 말아라. 뭐 이런 의도입니다. 자, 다음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3년 이상 가지고 있고 최대 10년까지는 맥시멈으로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만큼 할인을 더 해주겠다. 세금을 팔 때 그 얘기인데, 자, 현행은요 최대 10년까지 80%가 됩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는 보유만 해도 됐었고요. 자, 올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제가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보유 절반, 거주 절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연도별로 3, 4년 사이에 12%, 16% 보유도 10년 보유하면 40% 맥시멈, 거주도요 맥시멈 이제 10년을 이상 거주를 해야 40%에서 총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팔 것인지 구간별로 해서 이 할인세율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9억 이상 이제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거주를 많이 해야, 무조건 실거주를 많이 해야 세금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이제 포함시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분양권을 포함 안 시켰는데 분양권을 포함시킵니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바로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는데 분양권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분양권은요, 현재는 분양권을 보겠습니다. 현행에는 대출하고 청약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라든가 세제상의 다주택자 여부의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인데 이제는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주택이 있고 1분양권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지금 정하지 않았답니다. 요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거친 다음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언제부터 적용하냐? 양도세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이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그러니까 파는 것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도 바로 2021년 6월 1일 이후 파는 것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양도소득세상 주택수의 분양권 포함, 요거는요 두 가지는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바로 1월 1일부터 양도분이기 때문에 이 적용 시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택임대사업자의 협회들이 어떤 집회활동을 하겠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8년 임대, 거기에 대한 내용이 710 대책이나 617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장기 일반 민가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간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 기간 명확화. 자, 무슨 얘기냐? 이건 그냥 요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발표가 됐는데 어떤 언론사 기자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헷갈릴 겁니다. 거의 최초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현행을 볼까요? 장기 일반 민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자, 현재 요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인상률 상한은 전년 대비해서 5%. 이거 전년으로 또 나와 있네요. 이게 참, 이것도 헷갈립니다. 2년마다 계약할 때 5%라 거기는 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전년 대비 5%네요. 네. 그러면은 2년 동안은 10%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아마 또 추가 보도 자료가 나오거나 이건 또 뭐가 바뀐 내용 같은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이거는 수도권입니다. 기준 시가니까 공시지가. 비수도권은 3억 원.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줬냐?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년은 50%, 10년 이상은 70%대. 이 내용은 그대로 가고, 다만 뭐가 바뀌냐? 자, 요겁니다. 이 특례법의 특례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걸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었는데 2년 단축시킨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축시킨다.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까지. 다만 최근에 발표했던 8년짜리는 8년에 종료시키겠다. 그래서 10년을 해서 맥시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 70%, 2014년에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은 뭐 100%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사실상 없앤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요. 이 특례 적용 기간만 올해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 자동 기존에 했던 내용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50%, 70%.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은 이 조세특례 적용이 2022년 말일까지지만 2년 단축시켜서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단축시키는 거, 그리고 이 혜택 받는 거는 그대로 우리가 그 우려했던 대로 뭐 줄어드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10년까지 해서 70%, 8년은 5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자, 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안도 바로 분석을 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현재 이 여러 가지 정부의 세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왜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가지고 더 팔 수 없는 또 방향을 계속 몰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투기꾼들이 여러 가지 집값을 올렸다. 과연 이 투기꾼을 누가 만든 건지. 자,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가 최소 8년이고 10년까지 공시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년 보유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중간에 팔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든 거죠. 또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걸 팔면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못 팔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10%씩 더 올리고 더 강한 세금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팔릴지, 국민의 조세정만 더 강해지지 않을지,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뛰는 거를 너무 많이 뛰게 투자자들이 막 몰려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연 정말 이 정책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서 집값을 많이 올린 건지 아니면 정책이 그렇게 몰고 간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과세가 되고 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취합을 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